여러분, 학교에서는 딱히 배운 적 없지만 인생을 실전으로 살다 보니 이건 진짜 필요해, 정말 중요해 하는 것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영수 성적만큼이나 중요하고 어쩌면 더 중요한 초등 때 배워서 평생에 도움이 되는 필수 생존 스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 소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대상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다녔던, 각자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전교 1등. 이 전교 1등의 이미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남아있나요? 제가 몇 년 전 전국 20여 개 지역의 강연을 돌면서 실제로 이 질문을 강연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역 불문 공통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용하다, 쉬는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도 떠들지 않고 조용히 공부만 한다 였습니다. 그 전교 1등 친구의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도 있었죠. 아마 우리 원소님들, 우리 학부모님 세대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공부하면서 말을 할 이유가 없죠.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이 지필고사 위주였으니까요. 시험지만 잘 풀면 됐으니 말 한마디 하는 게 놀 때 말고는 권장되지 않았죠. 오죽하면 선생님들의 단골 멘트가 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공부나 해 였겠어요. 그런데 세대가 바뀐 지금은 어떤가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발표를 잘하는 것이 현실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행평가 발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입과 대입에서도 면접은 합부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전형 요소입니다. 또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능력은 초중고 시절뿐 아니라 대학생 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입사 면접, 영업 능력, 기획 능력 등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연봉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스킬인 것입니다. 발표 역량, 면접 역량이 이렇게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아무도 이 능력에 대해서, 이 발표 능력을 구체적으로 키워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그냥 타고난 성격 또는 재능쯤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죠. 아닙니다. 철저히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또 키워줘야 하는, 특히 초등 때 신경 써서 길러줘야 하는 교육 1순위 역량이죠. 제가 지금부터 우리 완소들을 발표의 신으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초등 때부터 PPT 역량을 키우자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스킬을 키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PPT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짧은 PPT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기승전결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요. PPT뿐만 아니라 프레지나 키노트 등의 프레젠테이션 툴을 제작하는 스킬은 앞으로 차차 배워가더라도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발표 능력을 키우는데 엄청난 연습과 공부가 되게 됩니다. 체계적인 발표를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많다고 말을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생들도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준비를 합니다. 주제와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을요. 그리고 A4 용지를 몇 장 준비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주제 전달과 논리적인 흐름이죠. A4 용지를 3번 접었다 펴면 총 8개의 조각으로 나뉘는데요. 이 8개의 조각을 잘라서 각 조각마다 하나씩 핵심 키워드를 적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조각이 프레젠테이션 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늘어놓고 그 키워드들을 연결했을 때 이 발표의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 순서가 논리적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만약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 조각의 위치를 옮겨 보기도 하고요. 또 조각을 추가해
혹은 빼보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도 강의를 구성하는 기초 단계에서 꼭 해보는 과정인데요. 아이들이 처음 발표를 할 때 간단한 주제여서 8조각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차차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게 되면 조각이 더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실제 프레젠테이션 툴에 얹고 디자인과 세부 사항들을 추가하면 바로 발표 준비 끝입니다. 아이가 처음이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신다면 학부모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게 발표 준비하는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튜버 기분을 내보자입니다. 저도 유튜버죠. 교육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 하나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항상 시청해 주시는 원소님들, 댓글로 응원과 격려해 주시는 원소님들 덕에 유튜버로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유튜브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요새 유튜버 되기에 관심 많은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안 시켜서 알아서 계정 만들어서 영상 몇 개라도 올리는 아이들도 적지 않죠. 이른바 대유튜브의 시대인데요. 이런 관심은 아이들의 발표 역량을 폭발적으로 키우는데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자신의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성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아님 가족용 밴드에서라도 아이가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영상으로 남겨도 좋고요. 영어나 수학, 과학, 역사 등 배운 내용을 설명해보는 것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가장 효과적인 프리러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본인이 시청하게 되면 자기의 얼굴 표정이나 말할 때의 나쁜 습관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고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이라도 카메라 앞에 서는 연습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발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해줍니다. 장점이 참 많죠. 세 번째, 아이에게 정해진 정답을 묻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눅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대부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주눅이 들어갑니다. 물어보면 눈치부터 보는 아이들이 참 많죠. 특히 초등 때, 이때는 좀 틀려도 됩니다. 맞고 틀리고 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보다는 생각과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은요. 좋은 발표와 좋은 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가 얼마나 그럴싸한가이니까요. Why? 왜를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설령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시해버리기보다는 왜 그런지 계속 물어봐 주신다면 아이는 항상 그의 대답을 준비하는 사고의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평생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가장 중요한 무기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